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리나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또 건강히 잘 지내셨는지요?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이렇게 또 찍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영상을 찍으려고 매일 이렇게 다짐을 하는데도 기존 의뢰인 분들이 그런 사건 처리를 하고 또 저희 사무실에도 약간 변동이 있었어요. 새로운 변호사님들이 오시고 새로운 직원분이 오시고 이래서 좀 신경 쓸 부분들이 좀 많아서 이러저러 하다 보니 또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또 찍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좀 늦어진 점 너무너무 죄송하고, 저희 직원들 저희 실장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이렇게 안 찍으면 구독자 다 떨어지는데 어떡하냐. 제 실장도 제 구독자인데 영상으로 빨리빨리 이제 인사를 드리고 해야지 구독자들이 싫어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오늘은 그래도 제가 그간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말씀드리고, 또 좋은 시간을 한번 영상으로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도 요즘 시간이 없어서 일요일에 나와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혼 전문 변호사다 보니까 결혼에 어느 정도 실패라고 하기는 저는 실패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렇게 인생의 실패도 아니고, 어쨌든 이 사람과는 결혼을 중단하고 싶은 사유가 생겼을 때 이제 저를 사실 많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도 결혼 생활 유지 중이지만 항상 고민이 있어요. 어떻게 이 사람과 결혼 생활을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 살다 보면 싸우기도 하고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대화가 안 통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과 오래오래 결혼 서약식에서 얘기한 것처럼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유지하려면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가, 이것들이 항상 고민일 것입니다. 다른 영상에서는 제가 이런 배우자는 만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영상을 하나 찍었었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아주 극단적이죠. 폭력하는 배우자, 바람피는 배우자 만나지 마라 라고 했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은 결혼 전에는 사실 알 수 없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 공감을 하시면서도 이런 부분들을 알고 결혼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말씀 주신 점을 저도 많이 참 공감을 했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만나야 그래도 결혼 기간을 오래 할 수 있고, 저희가 또 길 가다가 어디 해변가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어느 노부부가 그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꼭 잡고 해변가를 걸으면서 서로 다정하게 얘기를 하는 모습, 사실 우리가 결혼을 하면서 참 바라는 모습 아닐까요? 자식들 다 키워놓고 우리 한 인생 이렇게 살았구나, 고맙다 당신, 이런 얘기하면서 참 저도 살고 싶은데요. 그런 얘기를 하려면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될지, 또 결혼 생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참 고민이 되고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답을 찾다가 이 책을 만나게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 또 책 속일 수도 있지만 책에서도 사실 우리가 배워야 될 지혜가 참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번 말씀드릴 책은 이 책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밑에 부제로는 전 세계가 주목한 코넬 대학교의 인류 유산 프로젝트 라고 해서 미국 라이브러리 저널이 선정한 2011년 최고의 책이고, 8만 년의 삶, 5만 년의 직장생활, 3만 년의 결혼, 그들에게 길을 묻습니다 라고 해서 칼 필리머라는 이 저자께서 많은 그런 인생 현자들을 찾아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 책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오랫동안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책에서는 52쪽을 보면요, 이렇게 노부부 중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을 보면
제일 친한 친구와 결혼을 했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결혼에 실패한 사람들 중에서는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우린 연인으로서는 좋았지만 친구가 되는 법은 알지 못했어 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친구, 그러니까 우정 그리고 사랑 이것에 대해서 차이점을 생각하기도 하고 또 친구가 연인이 됐다가 결혼 생활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우정의 그런 특별한 점은 무엇일까요? 우정? 아마 결혼과는 대조적인 가벼움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구들과는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서로 위안을 얻고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거나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배우자와는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실제로 근사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두어 시간 내내 고작 몇 마디만 나누는 부부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인생의 현자들은 편안하게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친구 같은 사람을 배우자로 택하라고 충고한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부부간의 대화가 끊어지면 그것은 정말 파탄으로 가는 길이다. 부부간에는 짧든 길든 어찌됐든 대화로 서로의 감정, 그 순간의 기억과 감정, 시간, 공간, 시공을 공유하면서 대화를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사실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친한 친구 만나면 어때요? 뭐 남자분들이든 여자분들이든 만나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뭐 소주 한 잔 걸치면서 한참 얘기를 하고 수다를 떨기도 하고 커피 한잔 하면서 브런치 하면서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나눕니까? 친구들이랑 얘기하면 또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렇죠. 뭐 시댁이나 뭐 직장 상사 욕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죠. 근데 어때요? 친구들과 보내면 이런 대화가 막 술술 나오죠. 그런데 남편과는 이런 대화가 안 된다. 남편과는 대화 자체가 안 된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자, 이 책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렸을 적 놀던 운동장을 생각해봐.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놀 때 기억이 나지요. 가장 함께 놀고 싶었던 아이가 있지? 그런 사람이 배우자여야 해.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현자들은 배우자를 고를 때 사랑의 눈이 멀어 우정을 보지 못하면 안 된다고 조언을 합니다. 사랑하면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여기선 오히려 사랑의 눈이 멀어 우정을 보지 못하면 안 된다 라고 조언을 합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던 사랑의 설렘도 어느 시점에 가면 사그러집니다. 매일 배우자를 보면서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너무 좋아 너무 사랑해 이런 분들 없지요? 있으시다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고 대부분의 분들은 매일 그렇게 설레어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경험의 렌즈가 빛을 발한다고 합니다. 인생의 현자들은 결혼 생활을 통해 처음 서로에게 끌리던 설렘과 온통 마음을 사로잡던 성적 욕망은 차츰 사그라지고 그만큼 중요한 것들 혹은 그보다 중요한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단계로 변화하는 과정을 겪어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처음에는 둘만 사랑해서 시작했지만 그 후에는 아이들이 생길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같이 이런 우리 가정의 위험을 겪어오면서 더 끈끈한 단계로 넘어가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에 얼마나 푹 빠졌는지는 중요치 않다 라고 합니다. 그 인생의 현자들은 묻는다. 진정한 사랑을 겪은 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은? 이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똑같은 사람과 한 침대에서 50년, 60년을 함께 자고 일어나면서도 사랑 타령을 할 것인가? 라고 묻네요. 책에서 이제 70세 니콜 엠브리즈라는 분이 나오는데요. 니콜 엠브리즈의 부모님은 전혀 친구 같은 부부가 아니었다. 나는 자랄 때 부모님들이 싸우는 소리를 자주 들었지. 그때마다 무서워서 주눅이 들곤 했어. 그래서 나는 결혼하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싸우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니콜은 그렇게 부모님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너무 이제 상처도 받고 나중에 난 결혼하면 절대 저렇게 부모님 같이 안 살아야지 라고 결심을 한 거지요. 그래서 니콜은 결혼 생활을 하며 싸우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런데 결혼하고 12년이 지나서야
우리가 그저 기본적인 것에만 충실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가고 퇴근해서 집에 오고 저녁 준비해서 먹고 뭐 그런 것들 말이야. 매일매일이 지극히 평범했지. 다람쥐 쳇바퀴 돌듯. 뭡니까? 지금 두 분간에는 아까 말했듯이 운동장에서 뛰어놀던 그런 친구같이 매일매일 시시콜콜한 것을 얘기하고 서로 오늘 어떤 일이 있었어? 뭐 그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어?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공감을 해주는 그런 과정이 없었던 거죠. 애기들 때문에 밥 차려주고 애기들 재우고 또 다음날 직장 나가서 출근해서 일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돼서 12년이 지나온 겁니다. 한번 구독자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의 결혼 생활은 그렇지 않은가? 지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지금 배우자와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건 뭐예요? 그건 나한테도 거기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어요. 상대방이 오늘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거 물어보고 그거 왜 그랬어? 힘들었겠다. 직장 상사 왜 그런 말 했어? 당신 왜 그런 말 들었어? 너무 기분 나빴겠다. 이런 말 해줄 수 있잖아요. 배우자끼리는 오늘 애기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보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해주자. 다음 주에는 뭐 캠핑 가서 애들 기분 좀 풀어주자 라든지 그런 식으로 서로 공감을 하면서 말하자면 인생이 제일 친한 친구가 되는 겁니다. 자, 니콜이 또 다시 이제 또 얘기를 해요. 무엇보다도 배우자와 친구가 되어야 해. 그러기 위해 기꺼이 노력해야 하고. 나도 예전엔 그걸 몰랐어. 49년 전 내가 결혼할 때만 해도 결혼이란 20살이 되면 의뢰해야 하는 통과 의뢰 같은 것이었으니. 하지만 요즘 그렇지 않잖아. 30이 넘도록 결혼하지 않고 있는 젊은 사람들 아주 존경해. 세상이 달라졌거든. 나는 젊은 연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무엇보다도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해. 그리고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네. 상대에게 친구가 되어주면 자연히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점점 커지는 거야. 인생이 현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반드시 친구와 결혼해야 한다. 그것도 가장 친한 친구와. 이 친구가 무조건 지금 뭐 동급생 또는 뭐 동년배 이런 뜻이 아니지요. 친구는 내가 이 사람과 인생을 공유할 수 있고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는 가장 친한 사람, 친구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사람을 평생의 친구로 삼을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 안에서 잠재적인 배우자를 찾으라고 충고를 합니다. 관계가 진지하게 발전하면 반드시 서로에게 물어보고 논의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애인 사이가 아니었다면 친구로 지냈을까? 가슴 떨리던 열정이 사그라지고 무뎌지게 됐을 때도 우리를 함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엇일까? 대답이 아이들이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애들 때문에 우리 못 갈라서잖아.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답은 우정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정이 없다면 결혼하지 마라. 아주 단순한 답이라고 합니다. 자, 세실 다우드 90세 이분은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네요. 낭만과 사랑은 다른 거야. 경험이 가르쳐주지. 내가 바온 바로는 낭만적인 사랑만으로는 결혼생활을 제대로 하기에 부족해. 결혼생활 시작하면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들은 전부 신기루에 지나지 않아. 사랑은 결혼생활을 통해서 서서히 자라나고 평생을 거쳐 계속 커지는 것이지. 처음 사랑이 육체적으로 끌리는 감정이었다면 그 다음 사랑은 비슷한 관심사나 함께 활동을 하면서 찾는 즐거움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책에서 정말 구독자님들께 정말 공유하고 싶었던 부분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어떤 배우자 만나야 되냐? 물론 사랑해서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의 감정이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수많은 이혼 사건을 토탈해서 보면 그런 사랑의 감정은 오래 가지 않아요. 사랑해서 너무 좋아 이런 감정으로 평생 지속할 수 있을까요? 그 감정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책에서 나온 것처럼 다음 단계로 계속해서 그 다음 단계로 점점 더 진한 관계로 발전을 해가는 겁니다. 그 감정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친구 같은 사이다. 그 감정은 우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측은지심을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요. 그게 아유 당신 불쌍하니까 살아주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것은 아마 오랜 결혼 기간을 거치신 분들이면 아마 공감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100년 해로할 사람 어떤 사람이냐, 뭐 간단하게는 친구를 찾아라. 평생의 친구, 변하지 않는 우정을 가질 친구, 그냥 단순한 설렘, 성적 욕망으로 끝나지 않는 평생의 친구를 찾아라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그 결혼 또 배우자 결혼 생활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결혼할 때 한번 감정을 한번 돌이켜 보시고요. 결혼할 때 이 사람이라면 정말 평생을 함께 할 수 있겠다 라고 결심했던 이유가 어떤 것이었는지, 물론 너무 좋고 뭐 만족스러웠겠죠 그 당시에는. 근데 그 감정이 얼마간 가던가요? 2, 3년 지나면 그 감정이 점점 퇴색되지 않던가요? 그러면 그 감정은 그 다음 단계의 감정으로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 감정 발전시키는 것은 서로 간의 노력이 없으면 사실 힘든 부분이겠죠. 오늘 제가 이렇게 또 결혼 생활 또 배우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구독자님들께 또 어떤 공감이 되었으면 좋겠고, 공감이 됐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밑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가실 텐데 안에서 즐거운, 안에서 사람 인생은 어때요? 마음먹기 나름이잖아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마음먹기 나름, 내가 이 가정을 헤쳐나가겠다, 또는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일단은 오늘 하루만이라도 실패 없이 행복하게 보내겠다 라고 결심을 한번 해보시고 그 결심대로 이루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구독자님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